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리눅스가 많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일반 사용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OS가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일반 사용자분들은 리눅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OS의 윈도우와는 다른,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와는 또 다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 비디오는 그런 궁금점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든 리눅스의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비디오입니다. 제가 여기서 위키백과에서 유닉스에 대한 항목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유닉스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냐 하면요. 유닉스는 범용 다중 사용자 방식의 시분할 운영 체제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범용 다중 사용자 방식의 시분할 운영 체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분할 운영 체제라는 것은 여러 사용자들이 한 중앙에 있는 시스템에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그 시스템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컴퓨터 운영 체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닉스고요. 리눅스는 유닉스를 본따서 이렇게 일반 컴퓨터에 이식될 수 있도록 만든 OS가 리눅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닉스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리눅스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유닉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이 강좌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IT 기술들이 그렇지만은 어떤 기술에 배우고자 하는 그 기술의 펀더멘털한 부분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IT 기술 쪽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히스토리라든지 그 어떤 기술의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유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닉스는 1970년대에 그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그 OS입니다. 그 당시에 1970년도에는 이제 이게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이 전무했어요, 사실. 많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퍼스널 컴퓨터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떤 작동을 하냐면 이제 LED 발광 다이오드를 깜빡깜빡하게 해서 그 아웃풋,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모니터가 있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물을 모니터에서 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모니터도 보편적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의 컴퓨터들은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들은 이제 아웃풋을 LED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프린터로 또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찍는 그 도트 프린터들 또 이제 아웃풋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컴퓨터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냐 하면은 이제 메인프레임 같은 대형 컴퓨터들이 이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기관, 은행, 정부기관들, 그다음 그러니까는 연구기관들, 이런 곳에 이제 그런 컴퓨터들이 이제 빌딩 안에 굉장히 컸죠. 그걸 위치를 시켜놓고 설치를 시켜놓고 작동을 하게 해놓고, 그다음 이제 사용자들은 그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터미널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들이 다 한 대씩 집안에 있으니까 터미널이라는 개념이 전무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터미널이라고 해서 이제 키보드 그다음에 모니터를 띡 놓고 이제 케이블로 이제 메인프레임에 이제 그 터미널하고 키보드를 접속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이 모니터에서는 이제 그 모니터로 그 메인프레임에 접속을 해서 그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에서 보고 그다음에 키보드로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을 해갖고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메인 서비스에다가 조작을 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의 그 큰 메인프레임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 연구소에서 이제 유닉스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유닉스를 그러니까 유닉스의 개발 당시의 배경 자체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 컴퓨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시분할 방식으로 동시에 접속을 해서 동시에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의 로 작동을 하는 OS를 개발했던 것이 이제 유닉스가 된 것이죠. 그럼 리눅스는 무엇이냐? 리눅스는 핀란드 사람이에요. 리눅스 토발트. 영어로는 이제 라이너스 토발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어떤 발음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라이너스 토발트가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유닉스 시스템을 이제 접하게 됐죠. 대학에서 이제 리서치용으로 이제 설치해 놓은 유닉스를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라이너스 토발트가 이제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들이 이제 점점 개발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너스 토발트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하죠. 맨날 터미널에 앉아갖고서는 접속해서 쓰고 집에서는 컴퓨터를 어땠어요? 대학에 가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터미널이 있어야지 컴퓨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 터미널이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이제 어떤 서버라든지 지금도 메인프레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메인프레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실제적인 메인프레임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지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에서 이제 버추얼 터미널이라는 그 옛날 터미널을 버추얼리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버추얼 터미널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이제 그 터미널이라는 것이 이제 physically 그러니까 그 케이블을 실제적으로 끌어갖고 그 메인 프레임에다 접속을 시켜야지 그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불편하죠.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 컴퓨터에다가 내가 리눅스 같은 유연하고 그러니까는 강력한 그 OS를 한번 만들어 보자. 못할 게 뭐 있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리눅스 커널입니다. 라이너스 토발트는 그 커널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차드 스톨만 같은 UC 버클리의 교수죠. 지금도 교수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GNU 재단을 총괄하던 사람들이
GNU 재단은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라이너스 토버츠가 만든 그 리눅스 커널을 보고 유닉스하고 굉장하다 이것은 유닉스의 그 유연함 그 다음에 뭐 퍼스널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그런 사용자 친화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커널을 만들어냈다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눅스 커널 위에다가 그 유닉스 클론 소프트웨어들을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것이 있죠. VI 같은 유틸리티라든가 모든 그 유닉스 위에 얹어져 있던 그 코맨드들,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그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그 소스를 그 프로그램하고 유틸리티들을 리눅스 위에다가 다시 얹은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하고 똑같이 작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리눅스가 점점 이제 사용자들과 기업들에게 이제 점점 환영받고 많이 사용되게 되었죠. 그 후에 지금의 그 리눅스는 지금의 리눅스가 된 것은 이제 그런 후에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러니까 레드햇이라든지 뭐 수세라든지 캐노니컬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그 리눅스 디스트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디스트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리눅스는 사실은 커널하고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유틸리티만 있으면은 그냥 뭐 웬만큼 쓸 수 있는 OS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다른 이제 디스트로 회사들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이제 환경 설정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좀 더 추가를 하고 패키지화 시켜서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그 그러니까는 환경 설정이라는 거라든지 뭐 인스톨 그러니까는 리눅스도 인스톨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에다가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모든 것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러 시스템에서 충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시키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리눅스를 패키지화 시키는 회사들이 그 디스트로 회사들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제 유명한 회사들은 이제 그 레드햇, 그다음에 수세, 그다음에 캐노니컬, 우분투 리눅스 그런 부류의 이제 리눅스가 있죠. 이제 레드햇에서는 요즘에 이제 레드햇 리눅스는 이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팔고 있고 지금은 이제 CentOS를 이제 커뮤니티 개발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개발해서 다음 버전을 내놓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완전히 커뮤니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수세는 뭐 잘 모르겠어요. 수세도 뭐 비슷한 것 같고 우분투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하고 유닉스하고 이제 어떤 운영 체제의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띡 하고 키면은 빠빠밤 하고 윈도우가 떠요.
그러면 윈도우가 뜨면은 이제 우리는 거기에 앉아갖고 이제 우리가 하는 업무를 보죠. 이제 웹서핑도 하고 뭐 문서 작성도 하고 노래도 듣고 뭐 이렇게 그런 용도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한 사람이 한 컴퓨터를 독점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돼요. 오빠가 웹서핑을 하는데 동생이 옆에 앉아서 게임을 같은 컴퓨터에 할 수는 없잖아요. 윈도우 자체가 개발된 그 목적이 그 개인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윈도우는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윈도우 서버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윈도우 서버에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윈도우는 한 사람이 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유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사람이 서버 용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유닉스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해갖고 동시에 어떤 업무를 보는 형태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 윈도우와 유닉스 시스템의 다른 점입니다.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닉스의 클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상 터미널로 접속을 해서 그 리눅스의 리소스, 그러니까는 자원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리눅스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엑스 윈도우 같은 그런 윈도우가 작동하는 GUI 시스템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자 친화적이 되었지만 아직도 버그가 많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시스템 설정 같은 거를 바꾼다던가 뭐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그렇고 그래서 뭐 리눅스와 유닉스의 이제 탄생 배경은 그렇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좀 더 깊은 리눅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깊은 정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